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이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한 후에 여행 제한이 가해지면서 한국 여행을 가려던 한인들이 대거 계획을 취소하는 등 올겨울 해외여행 스케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행업계에 다시 찬바람이 부는 그러한 분위기인데요. 또 12월을 맞아 주택가에는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 앞마당에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달았다가 자칫 벌금을 부과받을 상황에 처한 주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연말연시에 한국을 방문하려던 한인들, 이번 주 상당히 혼란스럽고 또 분주한 그러한 한 주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일 새벽에 이 한국 정부의 그 해외 입국자 격리 방침 발표되고 나서 이틀이 지났습니다만 네.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마음의 결정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한인들이 상당수에 달합니다. 네. 특히 이번에 자녀들 겨울방학 맞아서 오랜만에 한국에 여행 계획한 한인들이 많았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방침이 발표돼서 급하게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한인들이 특히나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이들 대부분은 직계가족 방문을 위한 격리 면제 신청해서 그 발급을 승인받았거나 아니면 신청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한국 시간 3일, LA 시간으로는 이제 어제부터 오는 16일까지 2주 동안 한국에 갈 예정이었던 한인들은 어차피 격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초 예정대로 가서 열흘 격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여행을 미룰 것인지 급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한국의 그 발표가 있자마자 그날 LA 총영사관에서 장례식 참석을 위한 목적 말고 대부분 한인들이 신청을 한 이 직계가족 방문 등에 대해선 격리 면제 발급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16일 이후에 가려던 한인들까지도 격리 면제 신청을 못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 상황이고요. 아무리 가족들 보러 한국 나간다고는 하지만 약 2주 일정 등으로 나가는데 열흘 동안 격리를 하고 또 보건소 가서 검사만 3차례 받는 등 그럼 이제 여행 목적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16일 이후에도 격리 면제 그 격리 규정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지금 뭐 미룬다고 해도 언제까지 미룰지 그조차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급하게 LA 국제공항 직접 찾아간 한인들도 많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전화를 거는 한인들 뭐 통화량이 너무 많아서 30분 동안 전화를 계속 들고 있어도 연결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행사들에도 문의 전화 끊이지 않고 있고요. 그렇게 계획 뭉그러진 한인들은 페널티까지 물게 생겼다면서 상당히 속상해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여행업계의 찬바람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역시 휘몰아칠 듯 싶어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해외 여행 규정을 완화하던 세계 각국이 지금 오미크론 변이 등장 후에 더 엄격한 여행 제한 조치 도입하면서 네. 해외 여행 장벽이 훨씬 더 높아지게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자국민 포함한 이 외국 입국자들의 코로나19 검사를 강화했죠. 네. 그리고 일본과 이스라엘은 거의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 유럽, 아시아 국가들도 해외 여행객들에게 코로나19 추가 검사, 격리 같은 그런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추가 검사와 격리 같은 규정들은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해외 여행 계획을 더 어렵게 만들고 비용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격리 규정은 시급한 출장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말 연시 여행 계획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면서 여행 도중에 더 엄격한 규정이 시행되는 건 아닐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방문을 하려고 계획을 하던 사람들도 문제지만 지금 또 한국을 방문 중인 사람들도 걱정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이 네. 한국의 그 격리 규정이 강화되기 직전에 한국에 나가서 사실 이달 중순에 다시 미국에 들어오려고 한 한인은 발표 나기 전에 일찌감치 한국에 나갔으니까 격리는 피할 수 있었던 건 정말 다행이지만 그렇겠죠.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초조해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에게 일주일간 격리를 꼭 시킬 수 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면서 그럼 당초 예정대로 미국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제 출근을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물론 격리 규정은 보류됐습니다만
미국행 출발 사흘 전이 아니라 하루 전에 이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는 만큼 한국에서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보통 하루 만에 검사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보통 검사 결과를 이메일로 보내줘서 그렇죠, 그렇죠. 자신이 프린트해서 갖고 아하, 가면 됩니다. 근데 한국은 문자로 와요. 문자로 오면 문자 받고 나서 다시 검사소 가서 발급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하루 전에 지금 해야 된다는 미국의 방침에 적응할 수가 없겠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검사 결과를 받는 게 하루 전이면 되기 때문에 이제 이틀 그렇습니까? 전에 가서 검사를 받고 그 다음날 또 한 번 방문을 해야 하는 네, 겁니다. 네, 근데 네. 사실 들어오기 직전에 많이 분주하잖아요. 짐도 그렇죠, 싸야 그렇죠. 하고. 근데 그 이틀간 검사 받고 또 발급지 받으러 가고 그렇게 시간을 써야 하니까 더더욱 분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경유 기자는 정말 일찌감치 잘 갔다 왔네요. 네. 서울에. 네, 여행도 여행이지만 많은 그 대면 행사나 출장도 많이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계 곳곳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예. 미 여행업체 CWT는 우려 변이로 오미크론이 지정된 뒤에 임박한 그런 유럽 출장 또 대규모 대면 행사 중 일부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는 다음 주에 UN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열려서 7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었는데요. 네. 근데 한국 정부가 그 열흘간 격리 의무화시키고 나서 이건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LA에서 성황리에 콘서트 마친 BTS. 오는 11일에 서울에서 열리는 그 음악 시상식에 참석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내용 전하면서 시점이 안 맞았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도 20여 개국에 오는 방문자들에 대해서 열흘간 격리 의무화시켰는데 이 때문에 매년 1월에 열리는 그 다보스 포럼 이 또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열리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항공권 예약도 그렇고 호텔 예약도 그렇고 지금 완전히 올스탑이 된 그런 상황이겠네요. 맞습니다. 시장 정보업체 이핏 데이터에 따르면요.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유럽 지역 호텔 예약은 2019년에 비해서 21%가 감소했습니다. 이 지역 호텔 예약은 앞서 10월 말에는 2019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2%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였다가 이렇게 다시 급감하는 추세를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미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간 항공 승객 수도 팬데믹 여행 제한 조치가 해제되기 전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60%나 감소했는데요. 최근엔 35%가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행을 아예 취소하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겠다 하는 그런 여행객들이 많다는 얘기도 그렇겠죠. 있더라고요. 네네. 이 여행업계는 출장 여행에 대한 기업 수요는 여전히 많다고 봤습니다. 네. 특히 오미크론 변이 등장 후에 실제 여행 계획을 취소하는 그런 숫자가 예상보단 적다는 평가도 나오고요. 대부분 여행자들이 좀 더 지켜보자 이런 관망 태도를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여행사 네트워크인 인터노바 여행그룹의 수석 부사장은 패닉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봤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크리스마스 장식을 많이들 하시는데 잘못했다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게 또 무슨 내용입니까? 최근 남가주 라미라다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자신의 주택 앞마당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꾸몄다 벌금을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주택 소유주인 제프 놀튼은 앞마당을 그 영화 내셔널 램폰스 크리스마스 베케이션처럼 꾸며놨는데요. 보면 꽤 성대하게 꾸며서 이 영화를 본 이들의 향수를 불러옵니다. 놀튼의 집이 위치한 거리는 매년 폐쇄돼서 이맘때쯤에 전국에서 이를 보기 위한 발길이 이어진다 하는데요. 그래요? 네, 놀튼은 이 할리데이 홈 데코레이팅 프로그램 어워즈에서 수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라미라다 시 정부로부터 일부 장식을 치우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안 그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했죠. 아니, 크리스마스 장식을 어떻게 장식을 했기에 그렇게 벌금형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주택 위에다가 예. 가짜 2층을 설치를 했는데 허가 없이 설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 네. 원래 단층짜리 집인데 네. 2층처럼. 시정부가 멋대가리가 없네요. 근데 이 부분도 좀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게 예. 그 놀튼 주택의 크리스마스 정신은 존중한다면서도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풍이 불게 되면 그게 자칫 잘못해서 날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다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날아가는 것까지도 괜찮지만 날아가면서 사고가 날 수도 있다. 네, 그런 네. 점을 우려하면서 네. 이거는 치워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나타낸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제거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음에는 벌금 $100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매주 벌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하. 하지만 놀트는 벌금을 무는 한이 있더라도 치울 생각은 없다라는 입장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커뮤니티 전체를 위해서 내년 1월 1일까지 장식 계속 놔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넉주잖아요. 12월 넉주 동안에 매주 이제 올라가면은 네. $1,000는 안 넘겠는데요, 벌금이? 뭐 돈 있는 사람들이야 뭐 아예 내가 벌금 내지 뭐. 네. 그럴 수 그런 있을 것 거겠죠. 같네요. 네. 근데 플로리다 주에서도 지금 크리스마스 장식을 너무 일찍 설치했다가 벌금을 부과받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서요. 네, 플로리다 남동부 쪽의 웨스트 체이스에서 한 가족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너무 일찍 달아서 벌금을 내야 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가족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난달 6일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설치했는데요. 사실 11월 6일이면 크리스마스 장식 달기엔 좀 이른 편이긴 하죠. 그런데 그랬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집 장식하기 위해서 조명 장식 그런 전문가들을 알아봤는데 크리스마스 즈음 되니까 이들을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예약이 꽉 차서 네. 좀 더 일찍 그게 11월 6일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일찍 달았다면서 정부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추수감사절 이 땡스기빙 전까지는 장식 다는 게 금지된다 하고요. 그렇게 위반 시 하루에 $100씩 최대 $1,000까지 와. 벌금 부과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들 가족은 그 편지 내용을 개인 소셜미디어에 공유를 했고요. 이 소식을 접한 또 이웃들이 그 공분을 샀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그 소식이 점차 이제 화제가 되면서 예. 캐롤송으로 유명한 머라이어 캐리에게까지도 들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머라이어 캐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데는 규제가 없다면서 그 가족을 지지하는 트윗을 올리면서 더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네. 다만 지역 정부는 이 해당 규정이 1년 내내 크리스마스 장식을 치우지 않고 설치해 놓는 그런 집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